자, 이번 수업 시간은 서양 윤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덕윤리 하고요. 다음에 도덕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의무론과 이제 공리주의를 배웠죠. 오늘 추가적으로 덕윤리하고 도덕과학 윤리를 이제 배우고 분석합니다. 서로 비교 분석하고요. 이를 다양한 현대 윤리 문제에 적용해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덕윤리 봅시다. 자,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죠.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지 의무론은 얘기하죠. 보편타당한 법칙을 따르는 거다. 공리주의는 최대 공리를 산출한 행위다. 이렇게 최대다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덕윤리는 그거예요. 이런 걸 알면 뭐하나. 자, 알아. 알면 뭐하나. 실천을 안 하는데 실천을 해야 훌륭한 도덕적 인간 아닌가 해서 뭘 강조하냐면 행위자, 행위하는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인성, 참 그 사람은 인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덕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뭐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애들은 개인의 이제 방점을 둬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덕윤리는 이제 공동체가 중시하는 어떤 덕목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의 이제 동선을 이제 조사합니다. 동선 확진자들의.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사생활 침해죠. 사생활을 이제 침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원리는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덕이 있는 행위자, 유덕한, 있을 유자입니다. 덕이 있는 행위자, 자자입니다. 사람,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 야, 인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거야. 야, 인성이 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주요 개념.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늘 수능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수능에 늘 출제가 돼요. 따라라. 여러분,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품성 기르는 것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제비가 날아오면 이제 강남에 갔던 제비가 날아오면 이제 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봄이 온 건 아니다. 한 마리로서는 안 되고 여러 마리가 날아와야 돼. 여러 마리가 이렇게 제비들이 이제 날아와야, 이 말은 여러 마리 제비라는 얘기는 실천, 습관, 계속 실천을 해야 돼. 선한 행위를 하려면.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봐요. 지성적 덕과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그래서 교육으로 이렇게 지적인 덕을 추구하고 습관을 통해서 품성적 덕을 기른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 지혜.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수능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중용을 강조하거든요. 아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가 있어요. 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막 애들이 막 괴롭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가서 이제 말리고 싶은데 얘가 너무 싸움을 잘해. 그리고 친구들이 막 좀 어깨들이 있어. 그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적절한 그런 행위를 이제 잘 고민을 하죠. 숙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실천적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현대 덕윤리 학자는 이제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아까 덕윤리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런 공동체의 전통이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세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옛날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는데 참 도움은 되지만 가끔씩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 꼰대 짓을 한다라고 이제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늘 한결같아요. 그러나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맥락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 같은 상황에서는 A처럼 행동하고 B 상황에서는 B처럼 행동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사점이 뭐냐?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자, 알면 뭐하나? 도덕적 행위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 뭐하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의무론자는 얘기했는데 막 거짓말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덕윤리에선 실천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A 입장에 A 상황 속에서는 스몰 A처럼 행동하고 B에서는 스몰 B처럼 행동해. 이 도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도대체 그게 도덕이냐? 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그게 도덕이냐라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도덕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윤리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윤리학이 있고 두 번째, 진화윤리학이 있습니다. 자, 신경윤리학은 뭐냐? 자, 이게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철도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이쪽에 머리에 있잖아요. 쇠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 이제 큰일 났죠. 자, 죽는 줄 알았는데 의사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이 사람 행동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전에는 되게 도덕적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쪽 그 수술 받고 나서 완전 아닌 거야. 막 욕도 막 심한 욕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MRI를 막 이렇게 촬영해서 보니까 아하, 여기 좀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에 이제 뇌가 뭐가 이제 파손이 된 거야. 뭐 각 뇌마다 이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어떤 정서를 담당하는 거였어. 이 사람이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어떤 게 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 그러나 이 정서 쪽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나가버린 거니까 도덕적 행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만은 안 되고 정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진화윤리학자 한번 볼까요? 진화윤리학자는 보통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왜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분석이 달라요.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줘. 사람만 보면 막 배려도 잘하고 장애인, 그냥 정상적인 사람, 여자, 뭐 외국인, 뭐 노숙자 다 잘해줘.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타적 행위를 할까 하면 덕윤리학자들은 이 사람의 인간성이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보겠지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타적 행위를 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타나서 우리 결혼해요. 당신 너무 멋져요. 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응액 하고 애가 나와요. 베이비가 나옵니다. 베이비가 막 응액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베이비 속에 뭐가 있냐면 DNA 유전자가 있어요. 누구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유전자가 절반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타적 행위를 하는 행위는 자신의 유전자는 후대에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지금 적응하고 있을 뿐이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진화윤리학자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이렇게 생물학자가 리처드 도킨스 영국 사람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한 30년 전에 이제 나온 책인데 번역됐는데 저도 30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그래서 와 인간이 도대체 이런 존재였나? 되게 웃겨요. 예. 이 사람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덕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 판단을 내리는지 혹은 도덕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자연과학적인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래 신경윤리학자 너희들 정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래 DNA 때문에 한다며. 근데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지금 무슨 행동해야 돼? 지금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A처럼 해야 될지 B처럼 해야 될지 좀 설명해줘. 말해줘.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합니다. 이게 한계점이죠. 자, 다음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는 윤리적 문제 상황을 한 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덕윤리 입장에서 제안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A처럼 행동해야 될까? 혹은 B처럼 행동해야 될까라는 문제 상황을 하나 뽑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덕윤리,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혹은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보면 오늘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